자,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푹 쉬셨죠? 자, 우리 그 3회 아직 못 끝냈을 거예요. 3회 16번 할 차례일 겁니다. 자, 16번 보시면 우리 저번 주에 본인일부 부담금에 대해서는 얘기는 했었었는데 이제 그거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리신 다음에 16번 보시면 의료비용의 한도액을 정한 후에 일정액 이하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정액을 정해놓고 거기 이하면 보험 처리 안 해준대요. 그거를 넘어가야 의료비 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액을 정해놓고, 그죠? 한 10만 원 정도 정해놓고 10만 원이 총 진료비가 안 돼. 그럼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여기에 넘어가면 이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였었어요? 네, 일정액 공제제라고 표현했었었고, 그러면 보기 중에서는 그냥 공제제. 네, 동그라미 1번. 이게 이제 비용 공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인 거고,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나오면 헷갈리지 않게끔 개념을 정확히 해두셔야 돼. 답은 1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볼게요. 17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좀 나올 확률이 좀 높아. 왜냐면 이제 오마 진단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지역사회 간호진단은 지역사회 문제, 간호 문제 중, 자,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건강 문제들이며, 네, 맞아요.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이다. 맞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간호에서 활용되고 있는 오마하 분류체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각 진단마다 주요한 특성을 열거하고 관련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판단을 잘 모르겠어. 일단 2번 볼게요. 간호 진단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래. 아니지. 오마 분류 체계는 진단뿐이 아니라 간호 중재도, 그다음에 결과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확실히 아니에요. 자, 3번 보시면 간호진단 분류 체계는 로저스의 간호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이건 우리 책에도 있는데 로저스의 간호이론을 근거로 두고 있는 건 난다입니다. 난다. 그래서 아닌 거고. 그러면 이제 4번 볼게요. 자, 오마 분류 체계 수준은 영역, 그 다음에 문제별 수정 인자, 증상 또는 증후. 맞죠? 그쵸?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오마 분류 체계야. 그냥 분류체계가 문제 분류체계거든요. 왜냐면 오마는 문제도 있고 중재도 있고, 문제 분류체계가 이제 진단인 거고, 그 다음에 중재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히 따지면 문제 분류체계예요. 근데 그냥 분류체계라고 해서 좀 찝찝하긴 한데, 그럼 답은 1번인가? 근데 1번을 잠깐 더 볼게요. 각 진단마다, 우리 오마 분류 체계에서의 진단은 4가지 영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정인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주요한 특성을 열거했고, 관련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아니지 않아? 이건 약간 난다 비슷하지 않아요? 난다는 뭐뭐로 인한 뭐뭐. 그래서 이 앞에가 관련 요인이고 그걸로 인해서 진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약간 난다 냄새가 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찝찝하긴 하지만. 자, 일단 유인물,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 잠깐만 보실래요? 자, 오마 진단 분류 체계는 이렇게 박스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문제 분류 틀, 그 다음에 비어 있습니다. 중재 틀, 그 다음에 이제 결과,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고, 문제 분류 틀이 이렇게 4개로 나뉜다는 거죠. 하나가 환경 영역, 사회심리 영역, 생리 영역, 건강관리 행위 영역. 그래서 그 위에 비어있는 칸에 영역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영역에는 4개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심리 영역에 12개의 문제 등등등 모두 42개, 또 어떤 책에서는 44개로 나와요. 왜냐면 기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문제 영역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수정인자. 수정인자는 2가지죠. 하나는 대상자가 어디냐, 개인이나 가족이냐, 집단이냐. 또 심각도, 여기 이제 건강 증진에 관련된 거냐, 잠재적이냐, 실제적이냐. 그리고 마지막이 증상 및 증후. 네, 그렇게 써주시면 돼. 그 다음에 중재 틀 좀 보세요. 중재 틀은 크게 4개예요. 이것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범주가 건강교육, 상담, 안내, 그 다음에 처치, 시술, 사례관리, 감독. 여기 이제 4가지 범주로 중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시면 몇 점 척도인지 기억하세요? 그쵸? 5점 척도입니다. 5점 척도,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호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오마 진단 분류 체계 다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좀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이요.
자,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에 본인 부담부를 높여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본인 부담금 예를 들어서 3,000원인데 이걸 가격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국민의료비 증가는 억제할 수 있을 거예요. 맞지? 근데 그 기전은 뭐냐 이거죠. 행정관료비 감소하고는 전 상관이 없지. 고가장비 도입이 억제도 아니에요. 제공자의 행태보다는 그치 소비자의 의료 이용 행태가 변하게 되겠지. 왜 병원에 갖다 주면 본인 부담금이 높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000 몇백 원인데 만 얼마로 늘렸어. 그럼 병원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게 된 거죠. 웬만하면 그냥 집에 있는 약이나 먹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의 의료 이용 행태가 변화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의료비는 좀 떨어진다. 근데 이게 장기적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픈 사람은 또 그 다음에 또 아픈 게 나아지지 않고 또 어차피 병이 키워져서 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면 또 의료비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대부분 본인